우리 어머님들이 다 읽으신 우리 진아영 교수님의 본질 육아 책 다 읽으셨죠? 읽으시면서 내가 이런 부분 했던 것들은 참 잘했던 부분이었구나. 또 이 부분은 내가 그동안 좀 못했는데 이 부분 조금 더 노력해야 되겠다. 여러 가지 다양한 생각들이 드셨을 것 같아요. 오늘 이 책 읽은 내용을 토대로 여러 다양한 활동들을 해나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순서는 다 아실 것 같지만 그래도 서로 좀 소개하는 시간. 여기 라벨지가 있죠. 라벨지에 거기다가 오늘은 그래도 아마 서로 조금 소통하기에는 몇 학년 누구의 엄마가 조금 소통하기 편할 것 같습니다. 거기 라벨지에다가 본인 몇 학년 누구의 엄마인지 몇 학년 누구만 쓰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렇게 가슴팍 쪽에 붙여주시면은 서로 오늘 대화 나누고 소통할 때 조금 더 서로를 알아가면서 얘기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거기 라벨지에 포스트잇 말고요. 라벨지에다가 몇 학년 누구의 엄마 이렇게 엄마는 뭐 우리가 다 똑같은 정체성이니까 안 적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붙이셨으면은 이제 좀 서로 돌아가면서 좀 자기를 이렇게 소개하면서 인사 나누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다 붙이셨으면은 돌아가면서 한 분씩 우리 또 각 모듬의 조장 어머님 계시죠? 우리 조장 어머님이 좀 진행하시면서 서로 좀 소개하고 인사하는 시간 한 5분 정도 드리겠습니다. 네, 가지시기 바랍니다. 네, 본인을 소개하면서 또 좀 뭐 하시고 싶은 말씀, 오늘 우리 어머니 교육에 대한 기대라든지 그런 것도 뭐 잠깐 나누셔도 되겠습니다. 네, 이 시간에 또 본인의 이름도 얘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항상 뭐 누구 엄마만 불리는데 본인의 이름도 한번. 네. 네, 1분 정도 후에 우리 관계 세우기 첫 번째 자기소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자기소개하는 시간은 마치고 이제 앞을 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로 대하는 시간 마무리해 주시고 앞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더샘물의 제자들은 2번 얘기하면 다 듣거든요. 네, 우리 어머님들은 몇 번 말씀드리면 딱 될까?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진아영 교수님의 본질 요가 책 첫 번째 제목이 뭐였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첫 번째 차례가 뭐였냐면은 부모가 해야 할 첫 번째 질문, 나는 누구인가 였습니다. 이 첫 번째 제목을 읽으면서 우리 어머님들 좀 엄마가 되기 전에 나에 대해서 좀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우리도 다 엄마가 되기 전에 여자로서의 우리의 인생 20년, 30년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엄마로서 참 그동안 열심히 살았는데 엄마이기 전에 나는 누구였나? 또 엄마이기 전에 나는 어떠한 삶을 살았나? 그렇죠? 어떠한 삶을 살고 싶었나? 좀 이런 생각들을 저는 좀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우리 어머님들이 물론 우리가 엄마라는 정체성 또 기독 학부모 엄마라는 정체성으로 우리가 이 시간 모였지만 또 이렇게 엄마끼리 모였으니 우리가 엄마이기 전에 나에 대해서 좀 잠깐 우리가 얘기를 나눠도 참 재밌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그래서 제가 엄마이기 전에 저를 좀 생각을 했어요. 와, 엄마이기 전에 저는 어떠한 사람이었을까 하고 보면서 엄마이기 전에 제가 가장 좀 좋아했던 사진 한 장을 가져왔습니다. 네, 엄마이기 전에 저의 모습. 네, 네. 엄마이기 전에 저는 되게 여행을 좋아했고, 그래서 저기 뒷 배경이 중요해요. 뒷 배경 아주 이글이글 타오르고 있죠. 네, 일본의 휴화산에서 이제 찍었던 사진인데, 와, 저는 되게 엄마이기 전에 굉장히 자유로움을 좋아했던 사람이었구나. 그리고 이제 저기는 그래도 제가 신학 공부를 할 때였는데 신학 공부를 하면서는 조금 더 이제 하나님 말씀에 조금 제가 더 집중되면서 진리 안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되면 좋겠다. 그전에는 굉장히 그냥 자유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인데 좀 진리 안에 자유로운 사람이 되게 좋겠다. 이래서 지금까지 좀 추구해 왔던 것 같습니다. 기독교 교육을 하면서도 우리가 율법적이지 않고 우리가 경직되지 않고 진리 안에서 자유로움이 뭘까? 우리의 제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알면 알수록 경직되는 게 아니라 또 어떤 잣대로 타인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유로우면서
또 자율성을 가지고 스스로 지켜나가기에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그러한 기독교 교육을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사실 오늘 이 엄마이기 전에 나에 대해서가 주제였으면 제가 아마 과제로 여러분들의 사진을 다 하나씩 가져오십시오 했을 거예요. 근데 오늘 이게 주제가 아니라 이거는 잠깐 관계 세우기라서 아쉽지만 제가 사진을 다 가져오라고는 말씀 안 드렸지만 아마 엄마이기 전에 여러분들의 정말 소중한 추억이 담긴 사진들이 다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 포스트잇이 있죠. 포스트잇과 유성 매직 하나씩을 가지고 엄마이기 전에 나는 누구였나? 엄마이기 전에 나는 어떠한 삶을 살고 싶었나? 그런 삶을 좀 살아왔나? 그러다가 또 결혼해서 또 너무 사랑스러운 자녀를 낳으면서 또 엄마라는 정체성을 갖게 됐는데, 잠깐 우리가 여자들끼리 모였으니까 우리 한번 이런 시간 한번 가져볼까요? 엄마이기 전에 좀 자신에 대해서 형용사로 해도 좋고요. 저도 아까 뭐 진리 안에서 자유로움을 추구하는 여자 이렇게 했는데 형용사로 좀 표현을 해도 괜찮고요. 아니면 명사로, 와 나는 정말 호수 같은 사람이 좀 되고 싶었어. 나는 하늘 같은 사람이 되고 싶었어. 아니면 우리 어렸을 때 광고에 나오는 것처럼 나는 산소 같은 여자가 되고 싶었어. 뭐 이렇게 엄마이기 전에 좀 자신을 조금 한번 생각해 보시고 거기다가 이렇게 몇 단어 적으신 다음에 좀 또 같이 좀 나누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엄마이지 자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너무 아름다웠던 여성으로서의, 여러분들은 한 10년 전인가요? 저는 20년 전, 30년 전이더라고요. 잠깐 엄마의 직분을 내려놓고 우리 여자라는 우리의 정체성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엄마이기 전에 나는 어떤 여자이고 싶었나? 나는 어떠한 삶을 살고 싶었나? 엄마가 되고서도 그러한 부분은 계속 연결되어 있었나? 아니면 잠시 끊어져 있었나? 이런 생각들. 네, 적으셨으면은 이제 또 우리 모든 우리 어머님, 짱 어머님께서 또 이렇게 진행하시면서 서로 좀 대화를 나눠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엄마이기 전에 본인의 모습들, 생각들 한번 마음껏 한번 나눠주세요. 네, 네.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는 우리 자녀의 눈에 우리가 행복한 어른인가라는 질문을 던졌고요. 또 마무리할 때는 행복한 엄마가 행복한 아이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다, 이렇게 또 마무리를 합니다. 그래서 행복이라는 또 단어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분명히 제가 어제 그저께 밤에 신편이 학부모 교육에서도 어떤 주제나 어떤 대상은 동일할 수 있지만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기독교 세계관이다. 근데 행복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행복이란 단어에 대해서 세상의 세계관으로 바라볼 때랑 행복과 기독교 세계관을 바라볼 때 행복이 또 다를 것 같아요. 세상은 어쩌면은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할 수 있고요. 또 뭐 성공이라는 단어가 자기소개에 이렇게 적혀지게 되면 행복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기독교 세계관으로 바라보면은 제가 또 굉장히 뭐 존경하는 지금 그 선교사님 이름이 갑자기 이태석 신부님, 네 그렇죠. 또 2007년에 제가 분당 샘물학교에 있을 때 그 전에 제가 가르쳤던 아이의 아버님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순교를 당하셨거든요. 그런 것들은 그럼 행복이 아닐까? 라는 또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아버님 생각하니까 또 눈물이 핑 돌게 되는데, 그래서 같은 주제라도 우리가 어떤 세계관을 바라볼 때 그것이 다를 거다. 그렇다면 우리 더샘물의 어머님들이 추구하는 행복은 뭘까? 그리고 우리 더샘물의 어머님들은 자녀들의 눈에 행복한 엄마로 비치고 있나? 우리가 행복할 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참 예쁜 단어, 예쁜 어떤 그릇에 담아서 그 말을 전달을 할 것 같아요. 우리는 항상 사랑은 가득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행복하지 않으면 그 사랑이 우리 자녀들에게 전달될 때는 오히려 날카로운 단어, 그렇죠? 날카로운 것으로도 전달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간 좀 우리 어머님 한 분 한 분이 추구한 행복은 뭔지, 또
우리 어머님들의 자녀들의 눈에 지금 행복한 엄마로 비추고는 있는지 그런 부분을 또 잠깐 생각하시고 아까 얘기 나눈 못 나눈 어머님부터 순서대로 또 잠깐 한 이 부분은 네, 시간상 한 10분 정도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이렇게 뭐 적고 생각하시고 적고 나누셔도 되고요. 상황 보시고 또 각 모둠의 어머님들이 네, 적절하게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어머니 학부모 교육은 사실은 개교 이후로 처음이죠. 근데 이렇게 분위기가 좋을 줄은 몰랐어요. 앞으로 학부모 교육은 어머님들만 하실까요? 너무 좋네요. 이 시간에는 보다 풍성한 책 나눔을 위해서 우리 네 분의 어머님들을 함께 책을 통해서 얻은 교훈, 또 읽으시고 또 가정 내에서 어떤 시도들을 하시고 어떤 적용을 하셨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실은 많은 어머님들을 이 자리로 초대하고 싶었지만 앞에 나오시는 게 무척 부담되시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많이 부담되실 텐데 어려운 요청에 우리 응해주신 네 분의 어머니께 우리 먼저 환영의 박수를. 네. 자, 먼저 짧게라도 소개를 부탁드릴까요? 자녀, 학년, 네, 이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1학년, 3학년 엄마 윤다혜입니다. 오늘은 제 이름만 말하기로 했습니다. 윤다혜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도 똑같은 반에 아이들을 보내고 1학년, 3학년 엄마 정지혜입니다. 네. 네, 저는 이제 6학년 설지우, 4학년 설동우, 2학년 설동윤, 엄마 이주현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 8학년 김일혜, 5학년 김이든 엄마 백효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북토크를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어머님들 책 읽으시면서 우리 어머님들도 소감문에 가장 인상적이었던 문구들, 또 감동받았던 문구들을 기입을 해주셨는데 참 많은 나눔들을 해주셨어요. 우리 앞에 계신 어머님들은 어떤 문구들이 기억에 남았는지 한번 먼저 PPT 한번 같이. 네, 잠시만요. 네, 먼저는 우리 선민이 어머님. 90년대를 살아갈 아이들에게 2020년대를 살고 있는 부모가 1980년대로 돌아가면 이렇게 살 거라고 말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네, 아이를 낳으면 내 인생 끝, 아이 인생의 시작이 아니라 나 스스로 먼저 돌아보고 배우고 성장해야 한다. 내 인생도 아직 50에서 60년 남았다. 이 문구 인상적이게 또 남겨주셨는데 어떤 배경인가요? 네, 아이 이름을 말하고 싶지 않았는데 떡하니 네, 선민이 엄마죠. 제가 아이의 엄마죠. 아이의 엄마인데 책을 읽으면서 두 가지가 인상이 가장 남았어요. 진짜 내가 얼리 어댑터가 되고 싶다. 지금 저의 교육 방식이 내가 살아온 환경 기질에 의해서 제가 아이를 이끌어가고 통제를 하고 있는데 남편 또한 와이프가 세니 가야 할 바를 알지 못하고 저를 쫓아오거든요. 그런 분위기 가운데 그런 분위기는 항상 저희 집에 저녁 한 7시부터 이제 연출이 됩니다. 식탁을 펴놓고 아이 둘을 앉혀놓고 이제 숙제를 하면서 그 일이 벌어지는데 책을 보면서는 그랬어요. 내가 2020년을 살고 있는 내가 1890년대 교육 방법으로 내가 받아온 교육 방법으로 가르치고 있구나. 내 안에 답이 없다. 그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이 들었고 하나 더는 뭐였죠? 네, 인생 50년 아니고요. 30년 저는 이제 70, 80까지 살 건데요. 50년 아니고 왜 잘못 100세까지 안 가세요? 아닙니다. 80에 이제 마무리하고 싶은데 남은 인생 30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의 독립의 시기는 10살이라고 보고 전 아직 초등학생이니까 아직 잘 모르겠지만 아이의 독립의 시기를 10년 후라고 봤을 때 그럼 내 인생은 30년씩이나 남았는데 내 삶의 의미가 정말 더 중요하다. 이 생각은 사실은 어머니 세움 교육을 받으면서부터 인식됐던 생각이에요. 거기서 저를 집사님이라고 불러주시지 않고 윤다혜 자매님이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이게 웬 말인가 인식을 하면서 그래 내 인생 남은 거 그거에 더 집중을 해서 살아가고 싶다. 그 생각을 해서 그 두 가지를 가장 많이 느꼈던 책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지우 어머님, 우리 지우 어머님의 인상적인 문구 PPT 보면요, 진짜 가르쳐야 할 것은 수학이 아니라 가치다. 정말 키워줘야 할 것은 키가 아니라 자존감이다. 자식은 사랑하려고 낳았다. 아이 때는 즐거워야 한다. 이런 응답을 해주셨어요. 어떤 배경인가요?
네, 저도 아이 키우면서 육아 서적도 엄청 많이 보고 유튜브로 육아 강의도 이제 많이 찾고 했는데 이 두 번째 자식은 잘 키우려고 낳는 게 아니라 사랑하려고 낳는 게다 이걸 보는 순간 아, 잘 키우려고 그동안 열심히 봤구나. 더 사랑하려고 정말 더 치열하게 사랑하려고 그런 걸 찾지 않았고요. 어떻게 하면 잘 키우려고 또 그렇게 했을 때 좀 저도 편하려고 그런 걸 봤다는 생각이 들면서 약간 좀 회개가 좀 됐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되게 인상 깊게 남았고 또 아이의 때가 즐거워야 한다고 하셨는데 저도 이제 나이 40에 이제 접어들고 하면서 저 어린 시절을 돌아봤을 때 엄마가 저를 잘 교육해주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알려준 거는 별로 기억이 안 남고요. 사랑해준 거, 안아준 거, 밥해준 거, 그 음식 맛 이런 것만 다 기억에 남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해줘야 되는 게 딱 이런 부분이구나. 아이가 그냥 즐겁게 지낼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되게 중요하구나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다시 돌아보게 돼서 기억에 많이 남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은재 어머님은 우리가 밥을 할 때 뚜껑을 안 여는 이유 믿음 때문이다. 네, 화면으로 밥이 된다는 믿음 때문에 우리가 문을 네네 열지 않는다. 그다음에 하고 싶은 말 공감함을 해도 듣지 않으니 조급해하지 말자. 그다음에 아이의 배움에 흥미를 깨트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내 말을 듣게 할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아이가 좋은 선택을 하게 할 것인가. 예, 이런 문구를 잡으셨네요. 어떤 배경인가요? 이 책이 신앙서적이 아닌데도 책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하시는 게 너가 교육의 주도권 잡고 있구나. 너 되게 교만하다 이런 걸 계속 알려주시면서 찔렸던 문구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교만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답이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은지한테 제가 뭔가 말을 듣지 않을 때 한 말 중에 기억에 남는 게 자주 하는 말이 엄마 말대로 해야 후회 안 하는 거 알지? 엄마 말대로 해야 되는 거 알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게 얼마나 교만했고 하나님 앞에서 제 삶은 하나님 제가 제 한 치 앞도 모르겠어요. 제 삶을 인도해 주세요라고 하면서 은재 은유의 삶 가운데는 제가 가르치면서 엄마 말이 맞아. 내 말대로 해. 라고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 제가 잘 모르는데 저는 아무것도 앞일을 모르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미래일도 모르는데 제가 주도권을 잡고 있다고 생각했고 가르치다 보니까 또 스스로는 불안한 거죠. 제가 완전하지 않은 존재니까. 그러니까 계속 밥솥 뚜껑 열었다 닫았다 뒤적뒤적 했던 것들이 계속 찔림을 주셔가지고 그 네 가지를 와닿았다고 했습니다. 그랬군요. 네. 그래서 책을 읽으면서 자녀의 양육에 있어서 이건 내가 잘하고 있었네. 그런 생각도 들으셨고 이건 좀 아쉬웠고 못했구나라는 지점이 있을 텐데 어떤 부분일까요? 거의 다 잘 못해서 그리고 특히 책에서 왜 맞장구 쳐줘라 공감해주고 경청해라 하는데 제가 극강의 ESTJ예요. 그래서 은재가 엄마 여기 개미굴 있어 막 이러면 손 털어 이렇게 리액션을 하거든요. 전혀 개미굴 있어? 뭐 이렇게 하라고 책에선 얘기하는데 그게 안 나오고 전 다음 단계가 막 생각이 나는 그래서 되게 많이 찔림이 있었으나 단 한 가지 정말 내가 잘하고 있었다 싶었던 게 20조 허그요법. 그거는 저희 집에서는 충전이라는 단어로 썼거든요. 제가 이제 직장에 다니고 하다 보니까 아이들하고 접촉할 시간이 많지 않아서 그 퇴근하면 저도 지치고 저도 힘을 받고 싶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제 위주로 은재야 충전 앉자 이렇게 해서 충전 시간을 가졌는데 그 시간에 이제 저도 그래도 생각은 있으니까 이 시간에 사랑을 부어줘야겠다 싶어서 책에 있는 그 교수님이 하신 말씀이 제가 쓰던 단어거든요. 보석. 우리 은재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보석 너무 예뻐 막 그러면 은재도 그게 좋은지 나 사람인데 왜 보석이야 막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 딱 하나 잘했던 것 같습니다. 20적으로. 네, 사실 이쪽도 어려워요. 네, 우리 지호모님은 내가 이거 잘하고 있었네. 저는 호두까기 요법이란 걸 보고 저는
이걸 내가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저는 좀 못하는 거를 많이 얘기해요, 아이들에게. 나 어릴 때 이거 못했어. 야, 너 진짜 어렵겠다. 막 이렇게 얘기 많이 하는 편이고, 제가 최근에 이렇게 미드에 빠져가지고 열심히 보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딸이 또 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힘든 일이 있었는데 제가 아무 생각을 안 하고 싶어서 나 지금 이걸 봐야 해. 그렇게 막 얘기를 해요. 그럼 엄마 이제 그만 봐. 그러면 노력할게 하면서 잘 못했어 또 얘기하고 오늘은 했어 막 얘기하고 좀 이렇게 잘 못한다는 거를 좀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아이들이 되게 재밌어하고 편안해하고 힘을 오히려 얻는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마음껏 나 못해 근데 같이 하자. 엄마 이번에 노력할 테니까 너도 이번에 노력해보자. 좀 이런 부분들을 좀 함께 했었던 것들이 좀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안 되는 게 저도 이제 일을 하고 아이가 3명이다 보니까 바쁘다는 핑계로 경청을 거의 못 해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우선순위로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 게 맞는데 사건 사고가 생기면 이야기를 들으러 가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한 번은 저희 둘째가 이렇게 손이 거의 안 가는 아이인데 좀 서운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누나랑 동생만 신경 쓰냐. 그래서 제가 농담 반 진담 반 사고를 쳐라. 그러면 엄마가 너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줄 거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할 만큼 이렇게 우선순위로 아이들에게 경청하는 것이 아니라 좀 그러니까 급한 일을 먼저 막 쳐내는 느낌으로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좀 제 자신을 돌아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잠재력을 꺼내는 것도 습관이라고 하는데 아이의 이야기를 그냥 내가 바쁘고 내가 좀 쉬어야 된다는 이유로 자꾸 이렇게 좀 스킵했던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또 아이 셋을 키우시니까 또 현실적인. 네, 우리 이래 어머님은 어떠세요? 저는 그 책 초반에 보면 부모의 근본적인 역할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부모의 근본적인 역할이 아이가 살아가는데 삶의 등대와 같은 가치와 삶을 대하는 자세를 가르치는 것이다. 그 문구가 되게 인상적이었고, 그래 내가 다른 건 다 못해도 이거 하나는 붙들고 있었지. 그래서 내가 더샘물을 선택했지. 그래서 기독교 교육을 선택했지에 대한 좀 자부심? 이 책을 읽기 전에도 나는 그걸 알고 있었구나. 그거에 대해서는 좀 잘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안 되겠다 하는 점이 있다면?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는 그 외에는 다 그랬는데 그 중에 제일 제 마음에 이제 인상적이었던 건 밥 짓기 요법이었어요. 쌀, 물, 불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래 하나님이 쌀을 만드실 때 그 안에 본연의 맛을 넣어 놓으셨는데 그리고 물하고 불만 있으면 그 밥맛이 엄청 맛있는 건데 내가 자꾸 내가 원하는 밥의 맛이 뭔지도 모르면서 자꾸 내가 원하는 밥을 만들려고 자꾸 뚜껑을 열었던 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자꾸 뚜껑 열고 뒤척였다고 드신 생각이 드는 어떤 사례가 있나요? 저희 큰 아이가 이제 중2를 들어섰어요. 걔는 네, 그럴 것 같지 중이군요. 않았는데, 네. 그 아이랑 요즘 많이 부딪혀요. 지금은 조금 소강 상태인데 이 책을 막 읽기 시작할 때는 많이 부딪힐 때였는데 별게 아니에요. 양말을 벗어서 제자리에 놔라. 책가방을 학교를 갔다 왔으면 물통을 꺼내놔라. 저도 이제 일을 하니까 밥을 먹었으면 싱크대에 갖다 놔라. 물을 좀 부어놔라. 이제 이런 머리가 기름지니 씻어라. 너는 지금 호르몬이 나올 때다. 계속 씻어야 한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면 예전에는 어릴 때는 이제 엄마가 무서웠을 수도 있으니까 그냥 침묵했어요. 그냥 의기소침하게 그냥 그러고 자기 방을 치운다던가 했는데 아이가 크고 이제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고 이제 제 자극에 반응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저도 미숙하고 걔도 미숙하고 이 미숙함들이 부딪히니까 나쁜 시너지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분위기가 안 좋아지고 그러다 보니 고스란히 저희 남편과 우리 둘째가 그 피해자가 되는 거죠. 집안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그래서 왜 그럴까 막 그런 과정 중에 그 하숙생 요법에 대해서 제가 눈에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 근데 여기서 말하는 하숙생 요법을 그 아이를 좀 존중하고 그 아이가 문제를 인식하고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라 이런 내용이었는데 저는 이제
장난 반 진심 반으로 아 걔에게 좀 관심을 덜 줘야겠다. 그래서 이제 학교를 갔다 오면 호칭부터 제가 다 바르게 김일혜 학생 하숙생 됐네요. 오셨어요. 막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거리를 좀 둬야겠다. 근데 거기서 제가 발견한 또 다른 문제점은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그 아이가 그거를 문제로 인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방이 더러운 것과 자기 몸이 더러운 것에 대해서 그게 문제가 아닌 그러니까 저희 남편도 그렇고 다른 분들도 그렇고 그건 그 아이가 스스로 깨닫고 변화하기까지는 절대 안 된다. 엄마가 아무리 얘기해도 안 된다라고 저도 들었는데 제 마음에 이제 조급함이 있었던 거죠. 정말 얘가 나중에 계속 이렇게 안 씻으면 어떡하지? 계속 이렇게 방을 안 치우면 어떡하지? 이 엄마의 불안감 때문에 그런 걸 계속 하다 보니 제가 그 하숙생 요법에서 조금 더 나아가 하숙생 요법까지 오는 안 되겠다. 걔를 내게 홈스테이 하는 아이로 생각해야겠다. 언어가 다른 아이. 어디 그래서 저기 동남아에서 온 아이로. 얘기하지 않고 아침에 굿모닝 뭐 저녁에 굿나잇 그 정도로만 해야겠다라는 것들을 계속 지금 시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시군요. 우리 선민이 가족은 책을 읽고 나서 새롭게 시도하고 계신 부분이 있다면? 저는 이제 에피소드가 하나 있었어요. 이제 초등학교 3학년이죠. 이제 어리죠. 이렇게 하숙생 홈스테이는 아직 아니고 이제 데리고 있는 아이인데 이제 저희 큰애는 이제 1학년부터 더세무를 갔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숙제가 있는 학교죠. 이제 매일 수학 숙제가 있는 학교. 방학에는 한 권에 두 권을 수학을 풀어야 하는 학교를 이제 입학을 했죠. 이제 해서 이제 익숙하죠. 그리고 많이들 얘기하시는 게 선민이 걔는 뭐 스윗하죠 이렇게 평가를 하시죠. 이제 데리고 가서 키워보세요. 근데 이 아이가 여전히 3학년이 됐고 이제 연산을 풉니다. 또 3학년 또 다르대요. 이제 아시죠? 3학년 엄마들 뒤로 가니까 막 문제가 반 페이지고 막 풀이를 다 써야 되는 문제가 이제 봉착을 했어요. 아이가 항상 그날 당일 숙제가 원칙이죠. 왜냐하면 엄마의 목표가 숙제 완료니까요. 근데 이 아이가 어느 날 저녁에 엄마 나 5문제는 내일 새벽에 풀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컸죠. 근데 아이가 얘기를 하는데 제가 책을 거의 끝부분을 읽고 있었어요. 이제 본진료가 끝에 왔어요. 그래서 마침. 그래가지고 제가 딱 캐치했어요. 나의 목표가 숙제를 통한 배움이 아니라 아이가 오늘 숙제를 완료하고 책을 봐라. 그거여서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그래 그러렴 이렇게 얘기를 이제 허락을 해줬습니다. 네. 그러더니 이 아이는 핸드폰 시계를 맞추고 알람을 맞추고 카카오 미니도 맞추고 6시에 맞추더라고요. 근데 저희 집 분위기가 약간 새벽에 이제 제가 깨어있는 분위기라 이게 새벽에 뭔가를 하는 건 좀 익숙한 집이에요. 이제 다음날 아침에 이제 저는 이제 조요 오는 시간을 보면서 6시에 이제 알람 울리는 기다리고 있는데 자, 급 결과를 말씀드리면 알람이 울리고 아이는 일어나고 5문제를 풀고 한 문제는 틀리고 눈물이 차올랐다가 다시 문제를 풀고 깨끗한 아침을 맞이했어요. 되게 아름답죠. 제가 오늘 이 말을 이제 어머니들께 드리려고 하면서 아침에 물어봤어요. 선민아 그때 그러이러한 일이 있었는데 그때도 어땠어? 제가 듣고 싶은 말은 엄마 내가 계획해서 이렇게 해서 참 행복했어를 듣고 싶었는데 아이는 엄마 그날 일어나자마자 숙제를 해서 너무 힘들었어. 다음에는 5시에 일어나야겠어. 아니요. 전날 숙제를 하는 말을 저는 기다렸어요. 저도 하숙생 요법을 좀 고려해 봐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지우 가족은 또 시도해 보신 게 있다면? 네, 저는 그 훈육을 가치로 하는 거에 대해서 좀 공감이 돼서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저희 집은 이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밥은 엄마가 하니 차리고 치우는 건 너희가 해라. 이제 이게 저희의 원칙인데 사실 잘 안 해요. 그래서 막 30분이 넘도록 먹은 그릇 그대로 있으면 저는 그냥 누워 있어요. 할 때까지 기다리는 편이에요. 30분이 넘어가고 1시간이 넘어가면 이제 그때부터 막 잔소리를 하는데 이게 잘 안 움직여요. 특히 첫째, 둘째는 하는데 막내는 저희 집의 왕이라 거의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 예문들을 딱 보고 너가 치우는 책임을 다하고 가정의 보탬이 되고 있어. 이렇게 얘기했더니 얘가 갑자기 막 열심히 치우는 거예요. 그래서 또 뭔가 또 이렇게 형이랑 약속한 게 있는데 그 약속
약속된 그 규칙 시간을 안 지키고 있을 때 너 약속하는 걸 책임을 지는 사람이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 될 거야, 약속을 안 지키는 사람이 될 거야 했더니 고민을 하다가 약속을 지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훈육을 내가 잔소리로 하지 말고 이 가치 네 가지밖에 없으니까 이걸 가지고 좀 계속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최근에 지우가 경시 대회를 준비를 하는데 분명히 자기가 하겠다고 해놓고 문제를 딱 받고 나서는 부담에 짓눌려 버린 거예요. 그래서 시도를 아예 못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스트레스 때문에 다른 것도 아무것도 못 하고 계속 그냥 그림만 그리고 있거나 이러고 있길래 이제 불렀죠. 이걸 활용을 했어요. 지우야, 너가 하기로 했지? 나는 너가 책임을 다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 너가 한다면 도와줄게 했더니 고민을 하다가 나 할 거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다시 또 시작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이들도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이 네 가지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걸 잘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이제부터 잘 활용해서 특히 저희 막내를 좀 잘 요리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든이도 지금 수학형 시대에 준비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다 같은 마음이신지 아니면 저만 이렇게 고민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작년 말부터 이든이가 자신의 수학 점수에 만족하기 시작했어요. 몇 점인가에 상관없이 자기가 수학 점수에 만족하기 잘한다고? 시작했어요. 그래서 올해 수학 경시 대회를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제가 알잖아요. 이 이든이의 실력을 옆에서 숙제를 같이 봐주면 수학 경시 대회를 근데 저희가 아는 수학 경시 대회는 막 올림피아드 이래서 그래서 더샘물에서 가는 경시 대회는 조금 이렇게 수월할 수도 있겠다. 선생님이 어련히 잘 하셨을까. 근데 본인이 나가겠다고 해서 오케이. 근데 이제 기출 문제를 가지고 왔는데 웃으시는 분들은 다 보신 분들이에요. 이게 가능해? 속으로만. 그래서 아무튼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든이가 굉장히 스트레스에 취약한 아이예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몸에 통증으로 나와요. 그게 이제 알러지라든지 뭐 두통이라든지. 참가비 5만 원. 그다음에 지금 준비비 2만 5천 원. 네, 이미 다 이제 지불은 했고. 근데 제 마음에 갈등이 되는 거예요. 그냥 괜찮아. 돈이 문제가 아니라 그냥 그만둬 힘들면 그게 옳은 건지 아니면 네가 하기로 했으니까 네가 끝까지 책임을 지는 게 이 아이에게 유익한지. 근데 이 책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그 말 있잖아요. 육아의 궁극적인 목표는 자립인데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나에게 스스로 질문해라. 이 일이 아이의 자립을 위해 도움이 되는가? 이게 저한테 굉장히 인상적이어서 저 스스로한테 질문을 했어요. 경시대회 나가는 건 이 아이의 자립에 도움이 되는가? 근데 이제 그런 결론에 도달한 것 같아요. 이 아이가 선택했고 준비하고 설사 나중에 다시는 그 일을 선택하지 않을지라도 그것도 본인의 결정이니 경험을 통해 이 시간들을 누적해가는 게 먼 훗날 이 아이에게 도움이 되겠다라는 결론에 이르러서 지금은 할 수 있어가 아니에요. 괜찮아. 점수가 중요한 게 아니야. 네가 시도했다는 게 중요하고 그거를 위해서 매주 수학 문제를 풀고 그것들이 쌓여서 너에게 도움이 된다면 이것만으로 충분해. 그리고 그날 되게 맛있는 걸 먹으러 가기로 했어요. 그랬구나. 네, 거기까지. 그래서 좀 적용을 해본 사례가 된 것 같습니다. 또 때마침 수학경 시대 준비가 있어가지고. 우리 은재네 가족은 새롭게 해보시려고 마음에 품으신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마이크. 새롭게 해봤으면 하는 것은 가족회의였어요. 가족회의요. 규칙을 정함에 있어서 가족회의. 저희 집에는 가족회의가 필요가 없었거든요. 왜요? 제가 이렇게 하는 거야 하면 짐이 곧 법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딱 정해서 저희 화이트보드에 딱 써놓으면 지켜야 되는. 잠깐만 저 긴급 한번 설문을 여기서 네 분 나와 남편 우리 집의 실세는 나다. 한번 손 들어주시겠어요? 세 분. 우리 어머님들은 어떠신가요? 갑자기 이렇게 한번 긴급 설문을 해보고 싶었는데 우리 집에서 실세는 나다. 손을 한번 들어주시죠. 생각보다 많으시네요. 네네. 다음 주에 아버님들 학부모 교육 보내주세요. 네네.
네. 근데 사실은 어머니가 정하고 하면 편하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안 따라지죠. 근데 딱 책에서 원인을 짚어주시더라고요. 아이들이 함께 정한 규칙이어야 잘 따르고 자기들도 책임감을 가지고 실천한다는 내용을 딱 보고 본인들은 납득이 안 가는데 이 엄마가 하라 그래서 얘네가 못하는 거구나. 그리고 저는 은재나 은유가 저의 규칙을 지키지 않을 때 반항이라고 생각했는데 거기 나오더라고요. 못하는 거다. 노력하는데 아직 역량이 안 되는 거다라고 나올 때 이게 회의를 하면 엄마 나 이건 어려워 이런 의견을 들을 수 있었을 텐데 그동안 제가 너무 독단으로 해서 트러블이 많았던 것 같아서 그러셨군요. 가족 회의를 해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아버님들만 모인 학부모 교육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어머님들은 아버님 학부모 교육 때 어떤 게 좀 강조됐으면 좋겠는지 그게 좀 궁금해요. 우리 선민이 어머님 어떠신가요? 책을 읽고 나서. 제가 책을 읽으면서 저희 남편이 딱히 집에서 하는 일이 별로 없고 아이들 특히 이 육아 보는 놀아주는 아빠니까 놀아주고 세계사 읽어주고 이제 가정예배 주일회 정도만 하는 남편이라고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책을 읽으면서 남편을 보니까 다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체크하는 그 모든 것들을 신랑은 다 이렇게 스무스하게 잘 그게 주님의 힘인지 그냥 성품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래서 딱히 부탁할 건 없었지만 그래도 우선은 이 기회에 저는 육아서를 많이 읽지만 신랑은 안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회에 읽어서 우선 감사했고 또 하나는 아까 이제 쌀 얘기도 하셨지만 아이도 쌀이지만 저도 쌀이거든요. 저도 하나님의 물과 불로 인해서 맛있는 밥을 형성하고 있는 쌀이니까 우리 신랑이요 나 뚜껑 열리지 않게 뚜껑 열지 말고 나도 아이들에게 쏟고 다음날 새벽에 우는 엄마니 나도 밥이 잘 완성될 수 있게 이렇게 더 지지해 달라 뭐 이렇게 이 말 네, 하고 네. 싶습니다. 네, 다음 주에 전할게요. 엄마들 뚜껑 열지 마세요. 네, 네, 우리 시어머님은 저희는 저희 남편이 이렇게 막 감정을 읽어주는 스타일도 아니고 좀 극강 ESTJ 얘기하셨는데 저희도 약간 ESTJ라 이렇게 아이가 무슨 문제를 얘기하면 해결해 주려고 하고 좀 그래요. 그래서 근데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제가 해주는 말의 영향력이 뭐 한 3, 40이면 아빠가 한번 인정을 해주면 엄청 그 시너지 효과가 되게 크더라고요. 그래서 좀 아빠가 좀 자존감 좋아지도록 좀 많이 인정하는 그 20초 허그요법 20초 아니라도 5초만이라도 네, 근데 그런 것들을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좀 그리고 또 어떻게 감정을 읽어주는지를 좀 배워왔으면 좋겠어요. 그 약간 어떤 신뢰 같은 거 연습 뭐 이런 걸 통해서 그래서 좀 한 번이라도 구체적으로 알려줘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예문을 딱 제시해줘서 이대로 해줘라 해야지 할 수 있을 것 같고 매뉴얼을 네, 해야 한다 그러면은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또 몰라 할 것 네, 같아요. 그래서 네. 좀 더 남자들이니까 구체적으로 알려주면 좋을 것 같다. 알겠습니다. 우리 은재 어머님은 네, 저는 제가 먼저 읽고 이 책을 이제 남편이 줘야 되는데 주기가 싫은 거예요. 네, 레포트 쓰셔야 하는데 네, 아버님도. 근데 남편이 이것 봐 이렇게 하래잖아라고 저한테 얘기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좀 진정하고 이렇게 저한테 거봐 내가 맞았지라고 할 것 같은 생각에 막 넘겨주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든 생각이 대부분 엄마와 아이들이 많이 부딪히잖아요. 많은 시간을 주로 하고 그러면 엄마와 아이가 부딪히고 있을 때 아빠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거를 좀 코칭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 현장에서 무조건 어머니를 지지해 줘야죠. 네, 네, 네. 잘 안내하겠습니다. 네, 우리 일혜 어머님. 저희 집도 저만 잘하면 되는 집안이라 그냥 그런 것 같아요. 부부가 육아의 최종 목적지를 좀 확인해야 될 것 같고 그 목적지가 동일하게 서로 도우며 가야 되는 게 아닐까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네.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본질 육아 책을 덮으면서 자신에게 갖는 다짐, 소망 이런 게 있다면 어떤 건지 우리 선민이 어머님부터. 아이
아이의 독립의 시기가 10년이 남았고 내 인생 30년 남았다. 내 인생 잘 가꿔서 엄마 세움을 잘 하고 싶어요. 그렇게 하면서 책을 덮었습니다. 네, 네. 우리 지 어머님은 저는 조금 전에 이제 남편이 감정을 잘 읽어주지 못한다고 좀 고발을 했는데 사실 얼마 전에 제 둘째가 학교에서 속상한 일이 있어서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 이렇게 해봐 라고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네, 그랬어? 난 공감을 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랬어 한마디에. 근데 그거를 옆에서 저희 딸이 지켜보고 있더니 엄마 가끔 저한테 이렇게 낮은 목소리로 깔고 얘기할 때가 있거든요. 가끔 무서운데 그러더라고. 엄마 그런 식으로 말할 때 혼나는 것 같아. 그냥 이럴 때 속상했구나 공감해줘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진짜 어렵다. 엄마 너무 어려워 미안해 했더니 뭐라고 얘기하겠더니 지금은 힘들었겠네라고 얘기하래요. 그래서 또 동우야 힘들었겠네 이제 이렇게 얘기했더니 동우가 이제 괜찮다고 이제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딸한테 한 번 얻어 맞았는데 이제 저도 감정을 읽어주는 거에 되게 많이 애를 써야겠다. 나도 모르게 은연중에 내가 부모이기 때문에 많은 걸 알고 있다는 생각에 이렇게 해봐라가 그러니까 공감 다음에 바로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좀 안 하고 공감까지만 하는 거 연습을 좀 해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은재 어머님은 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요즘 교회에서 전도 폭발 훈련을 전문을 달달달 외우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믿음 파트를 외우고 있었는데 이게 딱 매칭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믿음 파트 중에 그냥 머리로 아는 믿음과 현세적인 문제들만 맡기는 믿음은 진정한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다. 이걸 외우는데 본질 육아도 읽고 있었고 그 와중에 딱 마음에 쳐주시는 게 너 근데 왜 은재 은윤 나한테 안 맡기니? 라고 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애초에 은재 은윤은 네 소유가 아니다. 그런 마음과 원래 은재 은유는 하나님 나라의 이제 소중한 딸들 공주들인데 하나님이 아까 홈스테이도 말씀하셨지만 이 땅에 이 영생의 긴 시간 중에 잠시 파송 보내시는데 조기 유학 보내시려다 보니까 이제 저도 사랑하시는 딸이니까 저한테도 행복을 주는 선물을 주고 싶으시고 그래서 매칭을 시켜주셨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홈스테이 잘 맡아 키워라. 근데 저는 너무 세속적인 교육만 받아왔기 때문에 세상의 가치관으로 얘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아닌 가치관으로 더럽히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애초에 하나님의 딸들이니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내 욕심은 내려놓고 저의 조급함 내려놓고 네, 키워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래 어머님 마지막으로. 네, 아까도 쌀 얘기했는데 이미 하나님께서 아이들을 완전하게 만드신 것 같아요. 별이고 보석이고 쌀이고 그것들을 인정하고 제 역할은 그 아이들이 부모 없이 홀로 세상을 살아갈 때 그 아이들이 가야 하는 목적지가 어딘지 분명히 알았으면 좋겠고 그래서 그 목적지를 향하여 스스로 가고 스스로 갈 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들을 좀 같이 데리고 갈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이 되도록 돕는 엄마가 되자 저의 다짐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나눔해 주신 우리 네 분의 어머니께 다시 한번 우리 감사의 박수 드릴까요? 네, 이제 자리로 내려가시면 됩니다. 한 장 넘겨주시겠어요? 자, 우리 네 분의 어머님들이 대표로 나눠주셨지만 아마 여러분들도 책을 통해서 많은 도전과 교훈 분명히 얻으셨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의 순서입니다. 모둠 내에서 이제 함께 나누고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다음의 주제로 이야기를 모둠 안에서 함께 나눠주시면 좋겠어요. 먼저는 책을 통해 도전받거나 가장 좋았던 내용 무엇이었는지 여러분의 이야기로 모둠 안에서 돌아가면서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모둠의 과제가 있습니다. 저희가 모둠 나눔의 맨 마지막으로 정리할 게 있는데요. 뭐냐면 이걸 정리해봤으면 좋겠어요. 도전받고 좋았던 내용을 토대로 이제는 우리 자녀를 이렇게 양육하겠습니다 하는 다짐과 소망을 담아서 자녀 양육의 레시피 7가지를 모둠에서 한번 정리해 보시는 거예요. 자, 쌀, 물, 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신 우리의 사랑스러운 자녀들
주님이 기뻐하시는 제자로, 백만인을 섬기는 책임있는 예수제자로, 또 파송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이제 청직이 된 나 누구누구의 엄마 셰프는 자녀 양육을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그 다짐을, 그 마음을 담아서 7개의 레시피를 모든 별로 한번 정리해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책을 통해서 인상받았고 도전받았고 한번 시도해 보신 이런 것들이 있다면 모두만에서 좀 나눠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또 레시피 7가지를 우리 나눠주신 내용을 토대로 한번 같이 정리했으면 좋겠는데요. 테이블에 그 도화지가 있죠. 네, 거기에 7가지를 정리해 주시고 또 함께 정리하고 발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11시 50분까지 정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모든 별 나눔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저에게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간이 부족하죠? 네, 네. 우리가 또 혼자 개인이 책을 읽을 때에도 참 많은 생각을 하면서 읽는데 또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우리의 생각들을 서로 나눌 때 그게 더 깊게 또 우리들에게 담겨지게 되고 또 혼자 길을 갈 때는 한 모듬이 좀 집중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집중해 주세요. 네. 혼자 길을 갈 때는 가다가 쉽게 지치게 되고 또 멈추게 되지만 우리가 다 같이 길을 갈 때는 서로 어깨 동무도 하게 되고 서로 손도 잡게 되기 때문에 좀 더 우리가 목표한 바대로 멀리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들이 정말 앞으로 우리가 2023년 우리 어머님들이 함께 가는데 큰 힘이 되는 그런 시간들로 되기를 또 기대하며 저희들이 또 준비하고 했는데 또 그렇게 진행되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9모듬 전부 다 사실은 발표를 듣고 싶은데 그렇게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아마 시간적으로 어떨지 해서 일단은 제비를 만들었습니다. 네, 그 모듬 근데 다 본인이 몇 모듬인지 아세요? 네네네. 그러면은 모듬 이렇게 딱 뽑히면은 발표하시는 분이랑 이렇게 만든 거 이렇게 레시피 드시는 분이랑 나와주셔서 네, 발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두두. 자, 책상을 좀 두드려 주세요. 두두두두두두두. 짠. 이모듬. 네, 이모듬. 네. 저희는 자녀 양육 레시피라서 이렇게 얘기를 나누다가 책에 나왔던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키워드를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먼저 이제 밥짓기로 해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불 조절과 뜸 들이기가 제일 조절하다. 그래서 중요하다 해가지고 불 조절은 그 역할이 갖고 있는 고유성을 얘기하면서 그 불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 게 부모의 역할이잖아요. 그래서 그것과 뜸들이기는 아이를 바라봐주고 기다려주기. 그러니까 저희의 시간과 아이들의 시간은 같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같지 않듯이 우리의 시간과 아이들의 시간이 같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이 준비되고 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주는 그런 거를 기다려야 된다 하고 중심을 나 중심이 아닌 아이 중심 그리고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 생각에 맞춰서 아이를 키워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놀이와 공부인데 솔직히 현대사회가 지금 이제 우리나라 이런 게 공부를 또 놓고 갈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저기 뭐 산속에 들어가서 내 아이만 혼자 크지 않는 이상 그래서 놀이와 공부를 같이 이렇게 가져가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마음껏 누리고 그 안에서 얻어가는 것들을 아이들이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그런 놀이의 시간도 아이들에게 충분하게 주어줘야 되고 공부는 내적 동기와 외적 동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게
외적 동기, 이거 선생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해야 돼, 뭐 엄마가 하라고 했으니까 해야 돼가 아닌 아이가 내가 스스로 내가 이게 왜 필요한지, 내가 왜 공부를 하고 왜 숙제를 해야 되는지 아이가 스스로 그거를 깨달아서 즐겁게 해나갈 수 있게 도와줘야 되고, 또한 이제 또 공부에는 책임감과 성실성도 필요하다, 그런 이야기가 나왔고요. 세 번째는 미래 아이인데, 아이가 여기 나왔던 것처럼 지금 현재의 삶도 중요하지만 나중의 삶을 위해서 지금 저희가 아이들을 양육을 해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 아이가 갖고 있는 재능이나 은사를 개발해주고, 없는 거를 만들어내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내 아이에게 허락하신 고유의 그런 강점들을 부각해서, 뭐 내 아이는 뭐 음악 쪽이 잘한다, 그러면 음악 쪽에 아이가 더 그거를 할 수 있도록 어떤 그거든 그걸 할 수 있게 같이 발견해주고, 그거를 또 즐겁게 해나갈 수 있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대로 아이들이 커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된다고 했고요. 네 번째는 자기 인식과 자기 조절력이라고 여기 이제 썼는데, 하나님 앞에서 나를 바라보는 그런 연습도 필요하다고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어떤 존재로 창조하셨고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아이들이 직접 느끼고, 근데 하나님은 어떤 아이는 사랑하시고 어떤 아이는 안 사랑하시고가 아니라 다 똑같이 사랑하시는데, 그 아이마다 이렇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방법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아이들이 스스로 발견해 나갈 수 있게 도와주고, 자기 자신을 조금 바라보고, 저희가 나왔던 얘기가 아이들이 아직은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내가 하면 괜찮은데 저 친구가 하는 거는 잘못된 행동이라고 생각하고, 그럴 때 조금 그런 것들, 이제 그 간격을 조금씩 좁혀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안내해 주는 것도 우리의 역할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하나 나왔던 거는 자기 조절력 관련해서 셀프 타이머라는 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엄마는 빨리 아이가 이것들을 빨리빨리 했으면 좋겠지만 아이는 또 하고 싶은 게 또 따로 있고 할 때, 이제 저희가 너 그럼 그거 뭐 몇 분만 하고 이제 빨리 이거 해, 이렇게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엄마가 시간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스스로 그거를 정하고, 그 정한 게 조금 내 마음에 안 들더라도 네가 그렇게 선택했으면 한번 그렇게 해보자 라고 해서 아이가 조금씩 그거를 맞춰 나갈 수 있게 조절할 수 있게 도와주고 기다려주는 그런 역할에 대해서 나왔고, 다섯 번째는 깨끗하고 적절한 물 조절이라고 나왔는데, 밥을 지을 때 물이 필요한데 그 물에 그냥 깨끗한 물만 넣으면 돼요. 깨끗한 물을 정해진 그 정량만큼을 넣어야 되는 건데, 저희는 막 거기에다 다시마도 넣고 싶고 표고버섯도 넣고 싶고 이게 뭐 물 조금 더 넣으면 더 맛있게 되지 않을까? 막 이렇게 해서 더 넘치게 주기도 하고, 이 정도면 됐어 라고 해서 아이한테는 10개만큼의 물이 필요한데 내 생각에 너는 8개, 엄마가 보기에는 넌 8개면 돼 라고 생각해서 부족하게 주지 않나, 그렇게 해서 그런 적절한 물 조절이 필요하다고 했고요. 여섯 번째는 고난을 마주하는 태도와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저희에게 늘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지만 어려움도 주시잖아요. 근데 그 어려움이 저희에게 꼭 필요한 거고 저희가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만큼의 것들을 주시는데, 그거를 이제 잘 모르고 막 정말 저 바닥까지 꺼지고 막 이러는데, 그럴 때 우리가 그런 어려움이 있었을 때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고 어떻게 그런 난관을 헤쳐나가는지 아이들이 보고 배우고, 그거를 따라서 아이들도 성장해 나가고 그런 어려움이 닥쳤을 때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길 것 같다 해서 여기 고난을 마주하는 태도와 자세라고 했고요. 그래서 마지막 결론은 함께 행복하기. 나도 행복하고 아빠도 행복하고 아이들도 행복하고 해서 모두가 행복한 게 제일 좋은 것 같다라고 결론을 맺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책의 내용이 아주 잘 이렇게 정리된 것 같아요. 보니까 어떤 레시피인가 보니까 밥짓기인 것 같아요. 물 조절도 있고 또 뜸들이기도 있고 이런 거 보니까 밥짓기와 관련된 레시피인 것 같았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두 번째,
우리 청일 대리님 좀 뽑아주시겠어요? 자, 두 번째 두두구두구두구두구. 네. 5조. 네. 5조에서 네 발표자와 또 들어주시는 분. 네. 우리 보니까 또 모등마다 또 이렇게 그림을 잘 그리는 어머님들은 또 실력을 또 발휘해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5조. 안녕하세요. 네, 5조 부르지 말라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네, 저희 모든 미술 전공하신 분이 계셔가지고, 예, 비주얼로 지금 거의 다 감상하시고요. 저 설명이 좀 허접할 것 같은데, 지금 이제 행복한 엄마가 보이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정말 행복한 어른이 되는 게 중요하고, 이 품는 팔,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이렇게 우리가 그런 엄마가 돼야겠다. 근데 한 가지 말씀드리면 그 독일에 유학 보내신 저 아버님 아니 그 독일의 교육을 보면 독일 사람들은 열등감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고 이제 우리나라 사람은 열등감 어떻게 얘기했지? 우리나라 사람은 열등감 있는 사람이 제가 좀 무대 체질이 아니어가지고 다시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열등감 없는 사람이 없고 독일 사람은 열등감 있는 사람이 없대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교육 자체가 달라서 그런 건데 거기는 이제 유럽식 교육 모델로 서열짓지 않잖아요. 그냥 쫙 깔아놨잖아요. 그러니까 그 등수가 없잖아요. 예, 근데 우리는 이제 등수가 있어서 현실은 어쩔 수 없어 하면서 우리가 살지만 또 우리가 이렇게 덧샘물 안에 공동체 있으면서 자꾸 이제 이 안에서 교육도 받고 하면서 이제 교육을 이렇게 생각을 세상적인 가치관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이렇게 바꿀 때 너무 좋은 교육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저희들은 약간 그 교재 지금 이거 교재를 좀 이게 요약하는 방법으로 얘기했는데요. 아이들을 키울 때 자립이 중요한 건데 이제 독립적인 성인으로 자라게 자립시킬 때 우리가 자존감을 높이 기를 수 있도록 키우고 소통을 잘하고 그다음에 자기 조절력 그다음에 감사 일기를 쓰자 이런 글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회복 탄력성이랑 이제 연관이 되는 신앙에 관한 얘기도 나왔고요. 우리가 자꾸 넘어지고 일어나는 거를 신앙적으로 해석을 해서 회복 탄력성을 높여주자. 그다음에 나에게 주어진 것으로 무엇을 하는가 이게 기여의 가치인데 이게 이제 내적 가치가 되면 내적 동기로 연결되고 내적 동기는 외적 동기보다 훨씬 강력하기 때문에 내적 동기를 잘 심어줄 수 있도록 흥미와 호기심을 잘 불어줄 수 있게 여러 가지 영감을 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경험을 시켜주자 그런 얘기가 나왔고요. 네, 결론은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떤 요리 레시피예요? 그런 거 모르겠어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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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네, 감사합니다. 네, 맛있는 요리예요. 네. 네. 맛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세 번째. 네, 뽑아 주세요. 우리 두구두구두구. 네. 혹시 또 본인 모듬이 되시는 건지. 네. 계속 앞쪽이네요. 삼모듬. 삼모듬. 네. 여기네요. 네. 네, 삼모듬. 네. 삼모듬은 요리 제목이 있습니다. 비빔밥, 맛있는 비빔밥을 만드는 레시피입니다. 들리시나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삼모듬이고요. 저희는 간단히 설명을 할게요. 각자 말씀을 하시는 동안에 키워드를 찾아서 그 더 샘물 비빔밥이라는 걸 만들었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아이들 쌀이 있어야 하고
또 칭찬은 아이들에게 저희가 긍정적인 피드백을 줘야 아이들도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지 않을까 해서 나온 말이에요. 그래서 네, 준호 어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이 저희는 응원 단장이 되어야 한다. 아이들에게 칭찬, 격려, 축복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해서 칭찬을 썼고요. 동행은 저기 어머님 생각이 안 나는데 배를 만들게 하려면 재료를 주지 않고 바다를 보여줘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아이들과 항상 같이 가면서 세상에 나가면 혼자 살겠지만 아이들이 어리기 때문에 저희가 같이 동행하면서 경험을 같이 나눠줘야 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항상 동행하면서 살자 이렇게 나온 얘기고, 사랑은 뭐 다른 말이 필요가 없죠. 사랑하고 표현하고, 뭐 20초 허그 하시는 분들도 많고, 저기는 쌍둥이가 중학교 2학년인데 아직도 친벙벅으로 아침마다 뽀뽀를 해준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것들은 어머님이 어렸을 때부터 많이 사랑을 해주고 스킨십을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항상 사랑해주고 조건 없이 사랑을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또 다음은 공감. 아이들이 못해서 안 하는 것들이 많은데 저희들은 안 해서 안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못할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무슨 일이 있었을 때 너는 그럴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공감해주고 기다려주는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했고요. 또 다음은 인정은 그 진아영 선생님 그 책에서도 나온 것처럼 존재의 가치를 항상 인정해주는 말들로 아이들 존재감을 높여주면 자기 효능감이라든지 회복 탄력성이 높아져서 아이들이 세상을 나가서 살아갈 때 많이 힘이 되지 않을까 해서 넣었고요. 두 번, 이거는 이제 믿음은 저희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기다려주는 믿음이 있고, 또 아이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저희가 그 샘물 학교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세상을 혼자 나아가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없다면, 그렇게 살아간다면 너무너무 아이들이 힘든 삶을 살 것 같아요. 그래서 믿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은 격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게 부모님들이 격려를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샘물 비빔밥이니까 맛있게 끓여주는 불도 필요하지만 저희 이 모든 분들이 나와서 보니까 너무나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샘물 공동체가 이 모든 것들을 잘 다 버무려서 맛있는 비빔밥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특별히 만드신 비빔밥의 칭찬과 격려와 인정과 공감과 사랑을 보니까 특별히 이 비빔밥은 우리 아이들의 자존감이 더욱더 세울 수 있는 그런 비빔밥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한 번 더 해볼까요? 네. 네, 이제 뒤쪽입니다. 7쪽. 7 모두. 네, 우리 네. 가운데 계신 7쪽. 네. 네, 저희 9개 중에서 가장 텐션이 높았던 7쪽. 아니 10분 전에 여기서 싸우시면 안 돼요. 10분 전에 자자자. 하셨어야 되는데. 네. 저희 이제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싸우지 않고 제가 빨리 하겠습니다. 저희는 사랑의 쿠키 만들기라는 제목으로 레시피를 정해봤고요. 1번은 이제 밀가루 채치기인데요. 이제 채를 칠 때 엄마의 이제 밀가루들이 뭉치잖아요. 그래서 뭉쳐진 엄마의 욕심, 이런 엄마의 생각들, 그런 거를 걸러내고 이제 아이만 넣을 수 있게 밀가루를 치고요. 그 다음에 사랑의 언어에 가득한 설탕, 그리고 아이에게 공감하는 말을 하는 그런 버터를 녹여 넣고요. 그리고 순수한 흰 우유 칭찬을 넣어서, 우유를 넣어서 이제 반죽을 합니다. 그리고 계란을 깨어서 넣는데, 이제 계란을 깨어 넣는 과정에서 저희 엄마의 고정관념들이나 세상적 관념들을 모두 깨고 이제 하나님의 그런 가치관 이런 걸로 이제 깨트려서 계란을 넣고요. 그 다음에 고정관념을 깨트린 후에는 기다리는 마음으로 인내의 휘젓기. 그래서 모두 다 섞은 다음에요. 아이들이 이제 다 각자의 달란트와 특별함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다양한 반죽 모양을 아이들에 맞게 이제 반죽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용기와 응원과 지지의 초코칩. 그래서 데코를 아이가 이제 예쁘게 클 수 있게 저희가 데코하는 초코칩을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더샘물학교 오븐에 넣어서 완벽한 예수 제자로 성장시키는 저희의 레시피입니다. 네, 이 쿠키는 우리 더샘물학교 모든 우리 그쵸 배운 공동체 모든 사람들이 사 먹고 싶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쿠키에서 또 반죽을 휘저을 때 그 되게 중요하잖아요. 좋은 반죽 만드는 거. 네, 그 부분에 또 인내를 또 이렇게 넣어 주셨네요. 네. 마지막으로 우리 구모듬 나와서 마지막으로 한번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모듬. 네. 빨리 나와주세요. 와. 네, 저희는 다양성을 가진 특별한 아이로서 과일은 맛과 모양과 색깔이 다 다르잖아요. 네. 한 아이뿐만 아니라 세 아이든 두 아이든 다 다른 다양성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잘 버무려서 맛있는 과일 샐러드를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눴고요. 일단 긍정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아이들을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감사의 맛이라고 해야 되나? 맛이라고, 네, 맛과 그리고 이제 그 저희 이 기여 배려 이 책임감이랑 신뢰 이 부분은 같이 훈육하는 부분에 있어서 훈육을 가치를 넣어서 하는 그 훈육 관련해서 저희가 이 네 가지를 넣어봤고요. 그리고 자기 조절 같은 부분은 저희 이제 11학년 어머니들이 많이 계셔서 이제 정말 큰 친구들이잖아요. 그런 친구들에게 예를 들어 뭐 아까 하숙생 요법 나왔던 것처럼 고쳐야 될 일들이 많은데 예를 들어 뭐 자기 정리 안 하고 이런 부분 어떻게 우리가 이제 많이 기다려줘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 나눠서 이제 그게 이제 저희가 앞으로 저희 같은 분들은 이제 앞으로 곧 할 일들이겠죠. 그래서 이거 넣어봤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루틴 만들기 저희 뭐 20조 허그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이렇게 하루의 일과에 대해서 루틴을 한번 잘 짜보자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각양의 좋은 지금 요리들, 레시피들이 나왔는데 정말 우리 더샘물의 교육이 이렇게 또 맛깔나는 교육들로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한 교육은 정말 우리가 항상 말씀드리듯이 가정과의 동역이 됐을 때 정말 너무나 맛있고 풍성한 그런 저희들의 교육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동역의 정말 즐거움은 계속되기를 바라고요. 저도 본질 육아 책을 읽으면서 참 반가웠어요. 왜 반가웠냐면은 제가 뭐 교육가로서 우리 부모님들과 또 개인적으로 또 공적으로 학부모 교육에서 이렇게 말씀드릴 때 드렸던 여러 말씀들이 또 이렇게 이 진하연 교수님은 이제 소아정신과 교수님이잖아요. 이게 소아정신과 쪽으로 또 그동안 여러 아이들을 만남을 통해서 이렇게 정리된 내용이 다르지 않고 또 이렇게 동일되게 가는 부분들을 느껴서 되게 반갑고 좋았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또 올해였나요? 작년에였나요? 학부모 교육에서 저희 초등의 세 가지 교육 철학을 나눴었어요. 교육은 관계이다, 교육은 습관, 훈련이다, 또 교육은 문화, 분위기이다. 이 세 가지를 나눈 적이 있는데 여기서 그 세 가지가 다 동일하게 보이더라고요. 우리 부모님들이 밥 짓기에서 우리 아이들의 강점과 재능을 정말 먼저 바라봤을 때 자녀와의 관계가 바로 세워질 것입니다. 두 번째 또 우리 물에서는 우리 아이들이 자존감을 세우는 그러한 교육들을 해나갈 때 우리 아이들이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굉장히 건강하게 세워질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뭐 열등감, 아까 그런 말씀 드렸는데 자기 자신을 귀하게 바라볼 때 우리 아이들이 어떤 것들을 하더라도 자신감 있는 태도를 보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가정에서 또 학교에서 자기 가치감, 자존감이 있는 교육을 세우는 것이 아이들이 자기 자신의 관계를 세우는 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 번째 불에서는 가치적인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여러 가지 가치가 담긴 그런 것을 분명히 알고 생활에 나갈 때 친구와의 관계가 되게 좋아집니다. 사실은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로 친구와의 관계가 힘들 때가 있어요. 사실 우리 더 샘물의 초등에서도 뭐 중고등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배움에 대해서 학습에 대해서 아이들이 이 기도 제목을 나누고 보면 어려운 것보다는 친구와의 관계가 힘들어서 우리 아이들이 기도 제목 나누는 게 훨씬 더 많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이 어릴 때부터 좀 가치 중심적으로 또 성품 중심적으로 그렇게 키워질 때 내가 친구랑 어떠한 대화를 나눌 때 친구와의 관계가 좋아지는가를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파트 1 밥짓기 부분에서는 관계를 바로 세우는 교육에서 되게 중요한 내용들이 담겨 있구나 생각이 들었고요. 파트 2와 파트 3에서는 교육은 습관이다, 훈련이다 내용과 연결돼 있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파트 2에서는 외적 동기가 아니라 내적 동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칭찬과 격려와 공감을 해주시고 또 아이들이 외적으로 받는 상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적의 성장의 동기로 해나갈 때 아이들이 그것이 자기의 습관이 되는 어떤 것이든 시작할 때 좋은 습관이 되는 부분이 있고 또 파트 3에서는 우리가 OT, 자기 조절력 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OT라는 게 이제 딴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이 이렇게 지금 앞으로 진행될 건데 먼저 그 일이 진행되는 것의 어떤 목표, 순서, 좋은 규칙들 이런 것들을 먼저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였잖아요. 그런 것들을 알아갈 때 우리 아이들이 그것이 내가 이렇게 실천해 나가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습관적으로 계속 이렇게 만들어 가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이 파트 4에 우리 부모님들의 마인드셋, 마음 자세였어요. 그렇죠? 그게 바로 교육은 문화이다, 분위기이다라 관련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가정에서 정말 아까 행복 어떤 모둠에서 얘기를 했는데 정말 세상적인 행복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 중심의 행복의 그런 문화, 그런 분위기만 만들어 주시면은 우리 아이들은 그 속에서 성장해 나갑니다. 어떤 글귀가 이런 글귀가 있었죠. 우리 모두는 이기기 위해서 이곳에 온 것이 아니라 성장하기 위해서 온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었죠. 그러면서 또 밑에 한 줄이 더 있었어요. 모든 사람이 이길 수는 없지만 모든 사람이 1등이 될 수는 없지만 모든 사람은 성장할 수 있다 라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렇게 보면은 우리는 우리 아이들이 에게 더 우리가 우리의 욕구대로 욕심대로 우리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아이가 가장 성장할 수 있는 부분을 먼저 바라보고 저희들은 이제 칭찬과 격려로서 함께 가겠죠. 그래서 우리 더 샘물의 문화와 분위기가 중요한 것은 문화와 분위기가 되면은 우리가 매일매일 잔소리처럼 얘기하지 않아도 그 속에서 아이들이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사실 우리 더 샘물의 교육이 굉장히 많이 담겨 있고요. 그 부분이 또 우리가 비전 주도 학습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기의 비전을 만들어가는 문화 속에서 그것이 세워지면 스스로 또 이렇게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그런 학교가 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아주 파트 1에서 4까지 다양한 얘기들이 있었는데 우리 더 샘물의 교육은 관계이다, 교육은 습관이다, 교육은 문화이다. 이거 속에서 우리가 또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해나가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도 혹시 더 샘물학교 오실 때 홈페이지 한번 이렇게 들러보셨나요? 네,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제가 초등교장으로서 인사말이 있고 우리 또 이찬현 중고등 교장선생님의 인사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2018년도 학교를 준비할 때 홈페이지를 만들었었어요. 그래서 그때 어떤 인사말로 우리 학교를 좀 소개하면 좋을까라고 이제 생각하면서 거기서 제가 2가지의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사실 3가지인데 첫 번째는 신앙과 학문의 통합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고요. 2번째는 이런 내용을 좀 나눴었어요. 빨리 가려면은
혼자 가면 되지만 멀리 가려면은 여럿이 함께 가야 된다라는 내용을 나누면서 제가 우리 학교는 공동체성을 지향합니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님들도 함께 같이 아까 처음에 초대에 말씀드린 것처럼 멀리 함께 좀 가서 우리가 정말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도 살아가지만 또 우리가 지향하는 하나님 나라까지 같이 동행하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거기에 저도 사실은 제가 좋아하는 책 중에 어린 왕자를 되게 좋아해요. 제가 좀 어린 아이처럼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런지 어린아이를 좋아하는데, 그래서 생텍쥐베리의 사실 글도 거기에 담겨 있었어요. 아까 어떤 어머님이 말씀하셨는데 배를 만들기를 원하면 바다를 보여줘라 라는 말씀도 제가 거기서 같이 나눴었는데,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많은 것들을 보여주고 많은 것들을 느끼게 하면은 거기서 우리 아이들은 뭔가를 하고 싶은 것들을 스스로 발견해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해, 이거 해, 이거 해 하지 않고 보여주고 느끼게 해주고 경험해주면은 아이들은 아마 그 속에서 자기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것들을 발견하고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또 2023년 즐겁게 함께 동역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너무 수고 많으셨는데 서로 좀 수고하신 어머니께 좀 박수 좀. 네,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나 귀한 가정 우리 더세물학교 보내주셔서 이렇게 동역의 즐거움이 가득한 시간들 함께 만들어가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서 너무나 귀한 자녀를 이렇게 선물로 주셨다는 것도 알고 있고 그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될지도 알고 있으면서도 때로는 세상의 소리에 우리가 귀가 쏠릴 때도 있고 우리의 마음이 또 갈 때도 있어서 우리가 또 잠깐 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렇게 우리가 함께 모이게 하시고 함께 대화 나누게 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이라는 주파수에 우리가 모두 초점을 맞춰서 함께 가는 이 즐거움이 가득한 더세물학교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 어머님들 오늘 나눈 얘기들 또 정말 우리 자녀들 만날 때 20초 허그하고 또 같이 대화 나누고 경청하고 공감하면서 정말 어머니 말씀하신 대로 모든 가정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기뻐하시는,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스러운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날마다 동행하여 주시고 세밀하게 인도하여 주십시오. 오늘 시간 모든 시간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마지막 광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아버님들 교육이 있습니다. 우리 아버님들도 함께 모여서 함께 생각하고 배우고 우리 교육의 방향을 잘 정리할 수 있도록 우리 어머님들 아버님 오시는 거 많이 격려해 주시고, 아버님들도 격려가 많이 필요해요. 많이 격려해 주시고, 당신 가야지 이게 아니고 좋은 말로 너무 좋았어요. 네. 이렇게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주변을 돌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에 지금 남자는 저밖에 없죠. 여기 정리하는데 혼자 할 수가 없어서 혹시 시간이 가능하신 분들은 여기 정리하는 것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